왼쪽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RNN 언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퍼스 안에서 그 단어가 몇 번째 처음 등장하냐를 보고 그 단어의 아이디를 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아이디를 이 RNN 언어 모델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요 인베딩 층에서는 그 단어의 아이디에 그 대응하는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제 행을 이제 뽑아내죠. 그러면 그 뽑아낸 행 벡터가 입력한 단어의 벡터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RNN 층에서는 그 벡터 표현을 받아가지고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만들죠. 그 히든 스테이트를 위에 아파인 층으로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 과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기억해 두기 위해서 그 다음 시각의 RNN 층으로 이제 순환을 시켜요. 그리고 아파인 층에서는 그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받아가지고 스코어를 출력하게 되고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 층에서는 그 스코어를 이제 받아가지고 먼저 이제 소프트맥스 변환, 그러니까 확률 분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 그 라벨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손실함수 값을 이제 출력을 해요. 그리고 요 그 RNN층을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트렁케이티드 백프로퍼게이션 스루 타임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지금 다 타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블럭으로 이제 다 묶어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RNN이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장기 요정 관계를 잘 학습을 못했죠. 그러니까 장기 요정 관계를 잘 학습을 하려면 먼 과거까지 기울기가 이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RNN은 보통 그 기울기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소실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이렇게 운명을 맞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RNN 언어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킬 때 그 PTB 데이터셋을 이제 다 사용을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1000개만 이렇게 그 끊어서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어차피 장기 요정 관계를 이제 학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PTB 데이터셋을 이제 다 사용하는 게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RNN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개선한 LSTM을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요 RNN 언어 모델에서 요 RNN층을 이 LSTM층으로 이제 교체를 할게요. 그러면 이 장기 의존 관계를 이제 잘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 PTB 데이터셋도 이게 전체를 다 사용을 해서 그 언어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PTB 데이터셋은 그 포함하는 어휘 수가 이제 10,000개거든요. 그래서 그 랜덤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에 선택할 그 단어의 수가 이제 10,000가지인데 이 RNN층을 이제 LSTM층으로 이제 교체한 그 RNN 언어 모델은 그 장기 의존 관계를 잘 학습을 해서 이 PTB 데이터셋 전체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 그 모델은 그 퍼플렉시티가 이제 136까지 이제 떨어지게 돼요.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요 RNN LM 다파이 안에 요 RNN LM 이제 클래스예요. 근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가로하고 베이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로 윗줄에 보시면 이 카몬 폴더 안에 베이스 모델 다파이에서 베이스 모델을 이제 임포트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모델 다 파일을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그 베이스 모델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새롭게 그 RNN LM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이제 하고 싶은데 가로 해놓고 나서 그 기존의 클래스 이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 상속이라고 해가지고 그 클래스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베이스 모델 클래스를 보시면 이게 메서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속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거 새롭게 이제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싶은데 가로하고 이제 기존의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그 기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메서드들을 이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고 그 위에 이렇게 그 새로운 메서드들을 이제 그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 모델 클래스를 이제 보시면 뭐 세이브 파라메타스 메터스 요거는 뭐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학습된 그 파라메타들을 저장을 하는 메서드일 거고. 요거는 뭐 전에 이미 학습을 한번 해서 이제 파라미터들이 저장이 돼 있으면 그걸 이제 불러오라는 메서드일 거예요. 이 save parameters는 이제 그 저장을 하려면 그 파일 이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파일 이름이 이제 non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지정을 안 해주면 그 파일 이름 그 디폴트 값을 이제 요거로 삼으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 파일 이름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이제 정의하고 나면 이제 그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인스턴스가 뭐 한참 나중에 나왔다고 뭐 쳐보죠. 그러면 이 인스턴스가 이제 어느 클래스에서 나왔는지 이제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요 셀프 자리에다가 이제 인스턴스 이름 써주고 그 뒤에 이제 요걸 이제 붙여주면 그러면 그 인스턴스가 이제 어느 클래스에서 나왔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클래스 A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패스. 그러니까 뭐 A는 지금 빈 껍데기 클래스예요. 이거 가지고 B라는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B라는 인스턴스가 어느 클래스에서 나왔냐? 이거 알고 싶으면 요거를 이제 그 뒤에 붙여주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A라는 이제 클래스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 이름을 특별히 지정을 안 해주면 그 인스턴스가 이제 나온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클래스 이름 다 타고 나서 우리가 이제 피클 파일로 저장을 할 거니까 이제 확장자를 이제 pkl로 이제 붙여주라는 거죠. 그 밑에는 이제 numpy 플로트 16, 그러니까 이 속도 향상을 위해서 이제 16비트 이제 실수형으로 이제 파라메타들을 이제 저장을 하라는 얘기고, 요거는 GPU,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GPU 사용 안 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죠. 뭐 GPU가 있어가지고 이제 쿠파 있으면 속도가 이제 훨씬 더 빨라져요. 그리고 요 피클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이제 저장할 때 이제 덤프를 쓰죠. 이 덤프를 써서 이제 그 파라메타들을 이제 저장을 해요. 그리고 로드 파라메타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학습시켜 놓은 그 파라메타를 이제 불러오는 거겠죠. 역시 이제 뭐 파일 이름이 이제 특별히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디폴트 값이 그 인스턴스가 나온 그 클래스 이름 다 이제 pkl이 될 거고, 그리고 파일 이름 안에 이제 요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디렉토리 구분할 때 이제 파이썬에서는 요걸 쓰거나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OS하고 OS 이렇게 요거 이제 반대 방향 두 개요.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 이제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있으면 요걸로 이제 바꿔 치기를 이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그 피클에서 이제 불러 오려면 이제 로드를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베이스 말 그대로 이제 베이스죠. 저장하고 뭐 불러오고 16비트 실수형으로 바꾸고 뭐 GPU 달려 있으면 뭐 GPU 사용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이제 클래스로 저장이 돼 있고, 요거 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뭐 요걸 그 귀찮게 일일이 다 이렇게 타이핑 치지 말고 요걸 이제 상속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면 이제 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RNN, LM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니셜라이즈 할 때 필요한 입력 인수는 어휘의 개수, 그러니까 PTB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어휘의 개수가 이제 10,000개가 있어요. 디폴트 값은 역시 이제 10,000개로 해놨어요. 그리고 그 인베딩층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 그 단어의 벡터 표현이 얻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벡터 표현의 이제 차원은 100차원이 디폴트 값이고, 그리고 이제 RNN층을 또 통과하게 되면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될 텐데, 히든 스테이트의 차원도 이제 디폴트 값은 이제 100차원이라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각각 이제 VDH라고 놓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numpy 랜덤 노멀을 이제 하도 많이 쓸 거라서 그냥 약자로 이제 RN이라고 이제 놨네요. 그래서 이 인베드 더블 요거는 이제 인베딩층의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각 행에는 그 단어의 벡터 표현이 이제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이 몇 개가 있냐라는 거, 그 단어가 이제 수가 이제 몇 개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의 개수는 요 버케블러리 사이즈가 될 거고, 그리고 그 행 벡터 하나하나가 이제 벡터 표현이니까 그 열의 이제 차원은 이제 그 벡터 표현이 이제 차원 D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이제 그 RNN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LSTM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이제 LSTM이라고 이제 붙여놨어요. 데이터에 액트하는 웨이트 매트릭스, 히든 스테이트에 액트하는 웨이트 매트릭스, 그리고 이제 편향 벡터인데, 원래는 이게 그 4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옆으로 이제 쭉 이어 붙였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쭉 이어 붙여서 이게 4H가 되는 거예요. 열의 개수는. 그리고 이 WX는 이제 그 데이터, 그러니까 입력되는 게 지금 그 단어의 벡터 표현이니까 요 D가 올 거고, 그 행의 자리에, 개수의 자리에, 그리고 요거 이제 히든 스테이트 액트 하니까 이제 H가 될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저번 학기에 공부한 그 자비의 초기값 따라가지고 그 입력 뉴런의 개수 루트를 씌운 거에 역수, 그걸 이제 표준 편차로 잡았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아파인 층에서의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와 편향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파인 층에서는 이제 입력되는 게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행의 개수는 이제 h고, 그리고 열의 개수는 이게 그 스코어, 그러니까 그 어휘들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이제 다 부여가 되니까 이제 열의 개수는 이 버케뷸러리 사이즈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그 h에 이게 루트 씌우고 이제 나눠 준 거 이제 표준 편차로 이제 삼아서 그 자비의 초기 값을 이제 따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셀프 닷 레이어스는 이제 그 각 층들의 이제 리스트죠. 맨 밑에 있는 게 그 타임 인베딩 층, 요 앞에서 요 인베드 W 랜덤하게 이제 만든 요걸로 그 타임 인베딩 그 클래스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고, 역시 이제 타임 LSTM 요거 가지고 또 인스턴스를 만들죠. 그 앞에서 그 랜덤하게 만든 그 웨이트 매트릭스들과 그 편향 벡터는 이제 제로 벡터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4를 이제 true로 해놔가지고 트렁케이티드 백프로포게이션 스루 타임을 할 때 그 다음 블럭 시간 블럭으로 그 이제 히든 스테이트와 이제 셀 스테이트는 이제 그 전달을 하게 하는 거죠. 미분은 끊어버려서 이제 받지를 않지만, 그리고 역시 타임 아파인 그 클래스 가지고 이제 또 인스턴스를 이제 또 만들어서 결국엔 이제 이 셀프 닷 레이어스는 이제 그 타임 인베딩 인스턴스, 타임 LSTM 인스턴스, 타임 아파인 인스턴스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로스 레이어, 요거는 이제 맨 위에 이제 따로 뒀어요. 요거는 이제 그 지금 따로 뒀어요. 그리고 LSTM 레이어는 요 셀프 닷 레이어스, 여기서 이제 0번째, 첫 번째, 지금 첫 번째죠. 그러니까 셀프 닷 레이어스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났고요. 그리고 이 셀프 닷 페라메타스하고 셀프 닷 그레디언트는 일단 공 리스트로 두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가 이제 레이어스 이제 반복물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취하겠죠. 처음에 이제 이 타임 뭐 인베딩 그 인스턴스 취할 거고, 타임 LSTM 취할 거고, 타임 아파인 취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계속 이제 붙여 나가라는 얘기죠. 계속 붙여 나가가지고 이제 이 페라메타스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세 개로 이루어진 이제 리스트가 이제 될 거예요. 뭐 그레디언트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딕트를 이제 하게 되면 우리 여기까지 하면 이제 스코어까지 나오는 걸 이제 프리딕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나온 거를 이제 그 프리딕트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전까지 스코어까지만 나오는 거를.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려면 그 셀프 닷 레이어스가 딱 거기까지 아파인층까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복문으로 이제 그 포워드, 그러니까 그 타임 인베딩의 이제 순전파, 타임 LSTM의 순전파, 타임 아파인의 순전파 하고 나면 이제 그 스코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전파를 이제 하려면 이제 그 데이터와 이제 라벨이 있을 거고, 요 프리딕트를 하면 요 스코어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하나 더 해야 되죠.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스코어에다가 이제 라벨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 로스예요. 여기는 이제 소프트맥스하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순전파를 해서 이제 손실 함수 값을 출력을 하고, 이제 역전파, 맨 마지막 층에서 이제 1부터 출발을 해서 맨 마지막 로스 레이어,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서 이제 1을 받아서 이제 그 밑으로 미분 흘려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셀프 닷 레이어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에는 이제 역전파니까 순서를 이제 거꾸로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버스들을 이제 붙여가지고 레이어가 이제 취하는 게 여기서부터 취하게 되겠죠. 타임 아파인의 역전파, 그다음에 타임 LSTM의 역전파, 타임 인베딩의 이제 역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각 층들의 이제 뭐 그레디언트도 구하고 이제 밑으로 흘려보내는 이제 미분도 이제 다 구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보면, 요 트레인 RNN LM 닷 파이예요. 이제 학습시킬 때 이 배치 크기는 이제 20개로 할 거고, 이거는 우리 아까 전에 그 디폴트 값으로 이제 삼은 거였죠. 그 벡터 표현 100차원, 그 히든 스테이트의 차원도 그 100차원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트렁케이티드 백프로포게이션 스루 타임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 블럭으로 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묶은 그 시간 블럭의 이제 길이가 이제 그 35라는 얘기고,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20, 그 4에폭 동안,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부 이제 4번 소진할 동안 이제 학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기울기 폭발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이제 사용을 할 건데 그 인계값이 뭐냐 이제 0.25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음이 0.25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노음을 0.25로 이제 강제로 이제 그 다운시키라는 거죠. PTB 데이터셋에서 이제 훈련 데이터를 이제 로드를 해요. 이제 훈련하면 이제 그 코퍼스, 요거 이제 그 단어 아이디들로 이제 이루어진 이제 리스트고, 요거 이제 단어를 아이디로 바꿔주고, 요거는 아이디를 이제 그 단어로 이제 바꿔주는 이제 딕셔너리가 될 거고,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PTB 데이터셋 중에서 그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 테스트 데이터셋에 그 단어를 아이디로, 그 아이디를 단어로 바꿔주는 이제 딕셔널인데, 뭐 똑같이 낫다는 얘기는 이제 사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워드2 아이디는 단어를 아이디로 바꿔주는 이제 딕셔널인데, 그거 이제 길이니까 이제 버큐블러리 사이즈가 될 거고, XS는 그 언어 모델에 입력하는 데이터고, 그리고 TS는 그 라벨이 될 거예요. 그 RNN 언어 모델은 그 단어를 이제 입력을 하면 그 코퍼스 안에서 그 입력하는 단어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 라벨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가 이제 코퍼스다 이러면은 you를 넣으면 이거 say가 라벨이 되고 say를 넣으면 이제 goodbye가 그 라벨이 되는 식이죠. XS를 보시면 코퍼스하고 이제 땡땡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1은 이제 맨 마지막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거 미만이니까 이 코퍼스에서 이제 맨 마지막 단어를 이제 배제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코퍼스에서 이제 맨 마지막 단어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라벨로 대응시킬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할 때는 코퍼스에서 그 맨 마지막 단어는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S는 이 코퍼스에서 이제 맨 마지막 단어를 이제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TS는 이 코퍼스하고 1 땡땡, 그러니까 이제 1 이상이니까 이제 그 0번째 원소를 이제 배제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코퍼스에서 이제 맨 앞에 등장하는 단어는 그 앞에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단어에 라벨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 라벨은 역시 그 코퍼스에서 맨 앞에 등장하는 단어를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S는 그 맨 앞에 나오는 게 이 코퍼스의 이제 맨 앞에 나오는 거고, 이제 TS는 맨 앞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코퍼스에서 맨 앞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밀려요. 하나씩 밀려가지고 이제 뭐 여기 넣으면 이제 0번째 원소를 넣으면 요거는 이제 요거 이제 첫 번째 원소가 되고, 요게 이게 첫 번째 원소를 넣으면 요거는 그 두 번째 원소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RNN LM, 요거는 요 RNN LM 이제 클래스죠. RNN 언어 모델을 만들어주는 이제 클래스인데, 이 RNN LM 이제 클래스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인스턴스 이름은 모델이에요.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SGD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은 요 RNN LM 이제 트레이너 클래스를 이제 불러와서 이 트레이너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요 인스턴스를 이제 학습을 시킬 거예요. 학습시킬 때 쓰는 메서드 이름은 이제 피트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 그려주는 거 이제 플롯이었죠. 그리고 그 성능을 측정하려면 요 퍼플렉시티가 성능을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요 이벨 퍼플렉시티 이제 불러왔죠. 이제 이벨 퍼플렉시티로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하는데, 이제 이건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가 성능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요 퍼플렉시티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그 학습된 파라미터를 이제 저장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save parameters. 그러니까 요 모델은 요 RNN LM 그 클래스로 만든 이제 인스턴스인데, 이 RNN LM 클래스 정의할 때 보시면 괄호하고 나서 이 베이스 모델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받았잖아요. 이 베이스 모델 이제 클래스에는 요 save parameters라는 그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메서드를 이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요 그 인스턴스를 모델이나 인스턴스를 만들고 나면 이렇게 save parameters라는 그 메서드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켜 보면 여기 뭐 10,000 정도 나오는데, 뭐 사실 뭐 이거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대략 그 10,000에서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이제 오차가 있어요. 왜냐면 이 PTB 데이터셋은 그 포함하는 어휘의 수가 이제 10,000개이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처음에 이제 랜덤하게 이제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선택할 수 있는 단어의 그 선택 수가 대략 이제 10,000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켜 나가면서 이 퍼플렉시티가 12,717 이렇게 계속 줄어들게 되네요. 되게 가파르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여기 보면 그 1회폭 동안의 그 학습 횟수가 이제 1327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이제 4회폭 동안 이제 학습을 이제 시킬 거라서 시간이 이제 꽤 오래 걸려요. 여기서부터는 좀 되게 만만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뭐 그냥 중지를 할게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요 이벨 답 파일을 보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한번 학습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이게 파라미터가 이제 저장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요 이벨 답 파일은 그 저장된 파라미터를 이제 불러와서 이제 퍼플렉시티를 이제 측정을 해요. 요 실행을 해보면 이제 퍼플렉시티 측정을 하죠. 이 이벨 답 파일 보시면 요 RNN LN 클래스, 요거죠. 요 클래스 가지고 모델이란 인스턴스 만들고, 그리고 요 로드 파라미터스, 요거는 우리가 그 RNN LN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이 베이스 모델에서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이 베이스 모델을 보시면 그 로드 파라미터라고 이제 그 저장된 그 파라미터를 이제 불러오는 이제 메서드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로드 파라미터 요걸 이제 써가지고 그 학습이 이제 이미 끝난 그 파라미터를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PTB 데이터셋 중에서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를 이제 그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벨 퍼플렉시티, 그 퍼플렉시티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출력을 하면 처음에 우리가 대략 이제 그 만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 PTB 데이터셋이 포함한 어휘 수가 대략 10,000개니까 그게 퍼플렉시티가 이제 그 136까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RNN 언어 모델에서 요 RNN층을 LSTM층으로 교체함으로써 장기 의존 관계를 학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PTB 데이터셋의 퍼플렉시티를 136까지 낮추는 데 성공을 했어요. 앞으로는 요 LSTM층을 사용하는 거 이외에도 3가지 추가 개선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퍼플렉시티를 요거의 또 절반으로 이제 낮춰 볼게요. 첫 번째 할 추가 개선은 이것처럼 그 LSTM층을 2층으로 더 깊게 쌓는 거예요. 구글 번역에는 그 LSTM층을 무려 8개를 쌓는데 뭐 우리는 그 PTB 데이터셋을 사용할 거라서 이게 2개만 돼도 이제 충분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층이 깊어지면 그 오버피팅이 일어나기가 쉽잖아요. 오버피팅이라 함은 그러니까 훈련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데 처음 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성능이 떨어지는 걸 이제 말하죠. 우리가 저번 학기에 오버피팅을 이제 억제하는 그 방법으로서 드랍아웃이나 아니면 에런 규제, L2 규제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드랍아웃을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드랍아웃이라 하면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랜덤하게 신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마다 이제 신호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번 학습을 할 때 이제 신호를 죽이고 나면 그 다음 학습할 때는 또 다른 데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퍼센트 죽일 거냐, 이거는 사람이 정하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죽인다라는 얘기는 이 신호를 이제 그 강제로 이제 0으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RNN 언어 모델은 그 CER 데이터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서 이게 축이 2개가 있죠. 이렇게 시간축하고 이게 상하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랍아웃층을 이제 삽입을 할 때 이게 선택지가 2개가 있죠. 시간축에 대해서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그 상하축에 대해서 삽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시간축에 대해서 삽입을 하면 오히려 성능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드랍아웃층은 이 그 시간축에 대해서 삽입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 상하축에 대해서 이렇게 삽입을 해야 돼요. 드랍아웃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 학기 중간고사 뭐 일반 문제예요. 드랍아웃 구현해 놓은 이제 클래스예요. 이제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제 필요한 입력 인수는 드랍아웃 레이쇼. 우리가 몇 퍼센트 이제 끊을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순전파 하려면 필요한 게 이제 입력된 데이터하고, 그리고 이제 트레인 플래그를 이제 true 또는 false를 이제 우리가 지정해 놓을 수가 있는데, 드랍아웃은 이게 순전파를 할 때 그 훈련할 때하고 테스트할 때하고 이게 순전파가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트레인 플래그를 이제 true로 켜놓으면 이거는 이제 그 훈련할 때겠죠. 그래서 이게 true니까 이 밑에 게 이제 실행이 될 텐데, numpy, 랜덤 하고 이게 뒤에 n이 있으면 이제 표준율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제 원소를 선택을 하는데, 여기 이제 n이 없으니까 요거는 0부터 1까지 그 균등 분포를 따라서 이제 원소를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x는 이제 입력된 데이터, 입력된 데이터는 지금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x3 행렬을 만드는데
그 원소들을 이제 0부터 1까지 이제 채워 넣는데, 그 균등분포를 따라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채워 넣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지금 요거예요. 만들어진 게 이제 0부터 1까지 이제 균등분포를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서 만들어진 3x3 행렬이 이제 요거고, 요게 셀프 드랍 아웃 레이시오보다 크다. 지금 드랍 아웃 레이시오는 0.3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할 때마다 이게 신호를 30%를 이제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0.3보다 크다 이러면 이제 행렬이 0.3보다 크다 이러면 이제 각각이 이제 0.3보다 크다 이래가지고 이 원소들이 이제 true나 이제 false로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0.3보다 큰 게 요거죠. 요것들은 이제 0.3보다 이제 크기 때문에 0.3보다 크다 이러면 이게 이제 그 true로 바뀔 거고, 요거는 0.3보다 작죠. 그래서 이게 0.3보다 크다 이러면 요거는 이제 false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프단 마스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셀프단 마스크는 이제 3x3 행렬인데 원소들이 true와 false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 파란색 자리는 true고 빨간색 자리는 그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입력된 데이터 x, 요게 x죠. 여기다가 요 셀프단 마스크를 이제 곱하라. 근데 스타니까 이제 아담마르 프로덕트를 하라는 얘기죠. 아담마르 프로덕트. 요 입력되는 거에다 이제 이 셀프단 마스크를 이제 아담마르 프로덕트를 하는데, 이거 true, false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true는 1로, false는 이제 0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파란색 자리에는 true를 곱하는 거니까 이제 1을 곱하라. 다시 말해서 뭐 1을 곱하면 곱하나 마나니까 그냥 이건 이제 그대로 내비두라는 얘기고, 그리고 요 빨간색 자리에는 false를 곱하라. 그러니까 0을 곱하라. 0을 곱하라는 얘기는 이걸 이제 0으로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우리가 이제 30% 이게 랜덤하게 이제 뽑아낸 거니까 이제 30%를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학습을 할 때고, 이게 테스트할 때는 그 신호를 죽이지를 않아요. 근데 신호를 죽이지를 않으면 이게 스케일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호에서 이게 30%를 죽이고 나면 이제 전체적인 스케일이 이제 70%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테스트 할 때는 그 리스케일링을 해줘야 돼요. 리스케일링을 해줘서 이게 그 죽이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70%로 이렇게 다운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드랍아웃 레이시오가 0.3이라고 하면, 그래서 트레인 플래그 이제 폴스인 경우, 요거는 이제 그 테스트 할 때죠. else에 해당할 경우인데, 그 경우는 요 입력된 데이터 여기다가 1 빼기 셀프 드랍 아웃 레이시오, 그러니까 0.3 해서 이제 빼면 이제 0.7이 되겠죠. 그래서 그 70%만큼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입력된 데다가 0.7을 곱해서 뭐 0.7, 1.4, 2.1, 2.8, 3.5, 4.2, 4.9, 5.6, 6.3 요 3x3 행렬을 이제 테스트할 때는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2번 문제, 요 코드는 동일하고 요건 이제 역전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랜덤하게 생성된 행렬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거예요. 그리고 드랍아웃 레이시오를 여기서 이제 0.4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0.4보다 큰 데가 여기랑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0.4보다 크다 이러면은 이제 요 파란색 자리는 이제 true로 바뀔 거고, 요 빨간색 자리는 0.4보다 작으니까 0.4보다 크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false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워드 이제 역전파를 할 때는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 요게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이에요. 1, 1, 2, 3, 3, 3. 여기다가 스타 곱하기, 그러니까 아담마르 프로덕트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셀프단 마스크를 이제 아담마르 프로덕트를 하면, 요 파란색은 이 true를 이제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그대로 두는 거고, 요 빨간색 자리는 false를 곱하는 거니까 0을 곱하는 거라서 0으로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흘려보내는 미분은 요 파란색은 그대로 두고 이제 빨간색은 이 0으로 바꾼 그 행렬을 이제 밑으로 이제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추가 개선이고, 마지막으로 할 추가 개선은 웨이트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 RNN 언어 모델에서 요 밑에 보면 이제 인베딩 층이 있고, 요 한참 위에 그 아파인 층이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그 웨이트 매트릭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베딩 층에도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고, 아파인 층에도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을 건데, 두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묶어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로 두려면 일단 쉐입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쉐입이 동일하지가 않죠. 요 인베딩 층에 있는 웨이트 매트릭스는
버케블러리 사이즈 바이 그 워드백 사이즈가 되고, 이 앞바인칭에 있는 웨이트 매트릭스는 그 히든 사이즈 바이 버케블러리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동일한 게 뭐냐면 여기 그 행하고 요게 버케블러리 사이즈죠. 그리고 요 열이 이제 버케블러리 사이즈. 요게 같고, 지금 요거의 요거는 그 워드백 사이즈고, 요거는 지금 히든 사이즈인데, 그래서 이 두 개는 일단 같은 걸로 놔야 돼요. 같은 걸로 놔야지 우리가 그 가중치 공유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두 개는 이제 같은 걸로 놓고, 그래도 지금 두 행렬의 쉐입이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 행과 열이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를 해줘요. 다시 말해서 인베딩 층에서 그 쓰는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아파인 층에서 쓰는 웨이트 매트릭스는 어떤 관계이냐면 이제 트랜스포즈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RNN 언어 모델을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이게 메이저한 그 개선이죠. 그 RNN 층을 이렇게 LSTM 층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요 LSTM 층을 이렇게 두 개를 쌓았어요. 그리고 오버피팅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요 드랍아웃을 또 상하 방향으로 이제 삽입을 했어요. 그리고 가중치 공유를 또 했죠. 이 앞바인 층에서 쓰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이 인베딩 층에서 쓰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트랜스포즈만 하면 이제 똑같아지게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RNN 언어 모델을 이제 또 추가 개선을 하면 그러면 이 PTB 데이터셋의 이제 퍼플렉시티가 이제 또 76만큼 이제 또 다운이 돼요.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요 베터 RNN LM 다파이예요. 그러니까 추가 개선을 이제 할 거라서 이 앞에 이제 베터를 붙인 것 같아요. 베터 RNN LM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역시 이제 베이스 모델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이 베터 RNN LM 클래스 안에는 그 파라미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메서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할 때 필요한 입력 인수를 보면 이 워드백 사이즈하고 히든 사이즈가 디폴트 값이 650으로 동일해요. 우리가 그 웨이트 타잉을 이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인베딩 층에서 쓰는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요 아파인 층에서 쓰는 웨이트 매트릭스가 트랜스포즈해서 이제 쉐입이 동일해야지 우리가 웨이트 타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인베딩 층에서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요 열이 이 워드백 사이즈가 되고, 이 아파인 층에서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제 행이 그 히든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에서 이제 쉐입이 동일하려면 이 두 개를 이제 같은 걸로 놔야 되죠. 그리고 드랍아웃 레이시오는 0.5. 여기 드랍아웃 층을 이제 오버피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세 개를 넣었죠.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오는 신호를 그 학습할 때마다 랜덤하게 그 50%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비슷해요. 이건 뭐 자주 쓸 거라서 이제 RN이라고 놨고, 요거는 그 각 층의 그 파라미터들의 그 초기 값이죠. 요거 인베드 W, 요거는 그 인베딩 층의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일 거고, 그리고 요 LSTM 보면은 뒤에 뭐 1하고 2가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LSTM 층을 이제 그 두 개 더 깊게 쌓았잖아요. 그래서 이 LSTM 층이 지금 두 개가 있어서 이 첫 번째에 나오는 LSTM 층의 그 파라미터들은 뒤에 이제 1이 붙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LSTM 층의 파라미터들은 뒤에 2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앞바인 층은 여기 보면 편향 벡터만 있고 지금 웨이트 매트릭스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웨이트 타잉을 할 거라서 이 앞바인 층에서 쓰는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제 요걸 쓸 거예요. 여기다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서 그걸 이 앞바인 층의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로 이제 삼을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제 그 클래스들이죠. 앞에서 이제 정해진 클래스들인데, 여기 그 드랍아웃 타임 드랍아웃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 잠깐 보면 뭐 사실 그 드랍아웃 클래스 우리가 저번에 본 거랑 뭐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타임 드랍아웃 이제 그 클래스인데, 이제 이니셜라이즈 할 때 드랍아웃 레시오 0.5, 그러니까 디폴트 값은 이제 그 입력 신호의 50%를 이제 랜덤하게 주겠다는 거죠. 이제 순전파를 하려면 이제 입력 신호가 있어야 될 거고, 이것도 역시 그 드랍아웃을 하려면은 이 순전파를 할 때 훈련할 때랑
테스트할 때랑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 훈련할 때는 이 트레인 플래그이 이제 추루룩 이제 켜져 있을 때고, 여기 이제 테스트할 때죠. 그래서 보시면 넘파이 랜덤 이러니까 이거는 그 입력 데이터하고 이제 쉐입이 이제 동일하게 만드는데, 그 원소들은 그 0부터 1 사이에 숫자로 채워 넣어라. 근데 그걸 이제 균등 분포를 따라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드랍 아웃 레이쇼보다 이제 크다 이러면 요게 이 플래그는 어떻게 돼요? 그 원소들이 이 true나 false로 이루어져 있겠죠. 뭐 여기까지 다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입력 신호에다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는 거 뭐 다 동일한데, 우리가 이 저번 학기에서는 그 테스트 할 때 이 보정 작업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0%를 죽이겠다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신호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70%가 된 거라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이 신호를 죽이질 않잖아요. 대신 전체를 이제 스케일링을 똑같이 해줘가지고 뭐 30%를 죽인다 이러면 이제 그 0.7을 이제 곱해줘서 이제 스케일링을 이제 맞춰주는데, 여기서는 그 리스케일링 작업을 그 테스트할 때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훈련할 때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0%를 죽이겠다 이러면은 이제 30%가 죽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70%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케일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뭐 0.7분의 1을 이제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드랍아웃 레이쇼, 예를 들면 0.3이었다 이러면 이게 0.7이잖아요. 0.7분의 1을 이제 곱해 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그 아담마르 프로덕트를 이제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훈련을 이제 할 때는 예를 들면 30%를 주겠다 이러면 30%는 죽인 다음에 나머지 파트들을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0.7분의 1을 곱해줬기 때문에 더 키워서 이제 그 전달을 이제 하는 거죠. 뭐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사실 저번 학기 한 거랑. 그래서 이 타임 드랍아웃 클래스하고 가지고 이제 또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각 LSTM 클래스 가지고 인스턴스 만들고, 뭐 아파인 클래스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도 이제 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요 인스턴스는 이제 요거일 거고, 그리고 드랍 아웃 클래스 가지고 또 인스턴스를 만들고, LSTM 클래스 가지고 또 인스턴스를 만들고, 또 다시 드랍 아웃 클래스 가지고 이제 요거랑 이제 또 다른 또 인스턴스를 이제 또 만들죠. 그리고 역시 LSTM 클래스 가지고 또 요거랑 또 다른 인스턴스를 이제 또 만들고, 또 드랍 아웃 클래스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아파인 클래스 가지고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스코어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주목하셔야 될 점이, 여기 이렇게 아파인 그 클래스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파라메타가 이 아파인 B, 뭐 이건 이제 위에서 잡은 거잖아요. 위에서 잡았는데 여기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뭘로 잡았냐면 요걸로 잡았어요. 인베드 W 여기다가 그 트랜스포즈를 해준 걸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파인 층에서의 웨이트 매트릭스는 요 인베딩 층에서 쓰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그냥 트랜스포즈 한 걸로 이제 쓰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웨이트 타임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 스코어가 나올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그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까지 해주면 그러면 그 확률분포를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이제 구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요 인스턴스를 이제 로스 레이어라고 나요. 그래서 이제 LSTM 레이어는 요거는 위에 셀프 레이어스에서 0, 1, 2 그러니까 두 번째 하고 네 번째, 두 번째 하고 네 번째고, 드랍 레이어는 0, 1, 그러니까 1하고 3하고 5, 1, 3,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리고 셀프달 레이어하고 셀프달 그레디언트는 공리스트로 놓은 다음에 이 레이어들을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그 폼으로 돌리면서 파라메타와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추가를 여기다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프리딕트를 이제 할 때는 요 드랍아웃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인 플래그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여기 이제 레이어가 취하는 게 이제 드랍아웃 레이어스, 그러니까 요 위에서 드랍아웃 레이어는 그 셀프달 레이어스에서 드랍아웃 그 인스턴스만 지금 뽑아서 이제 묶어놓은 거잖아요. 이제 그 레이어가 요 세 가지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랍아웃 요 인스턴스 세 개를 각각 취하겠다는 거죠. 그거의 트레인 플래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해준, 그러니까 뭐
그 true로 지정했으면 이게 true로 돼 있을 거고 false라면 이게 false로 이제 바뀔 거예요. 셀프다 레이어스는 요 그 인베딩 층부터 아파인 층까지의 인스턴스를 리스트로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 레이어는 요 인베딩 인스턴스, 드랍아웃 인스턴스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아파인 인스턴스까지 취하게 될 거예요. 특히 요 레이어가 요 드랍아웃 인스턴스를 이제 취할 때 요 그 트레인 플렉 이제 요게 이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순전파를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해 나가라는 거예요. 요 트레인 플렉이 디폴트 값이 이제 폴스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할 때 트레인 플렉은 이제 폴스로 이제 해놓잖아요. 우리가 테스트 할 때는 딱 요 그 프리딕트, 요 스코어 나온 데까지만 하죠. 그러니까 굳이 뭐 확률 분포를 만들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이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크로스 엔트로피는 학습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순전파를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입력 데이터하고 이제 라벨 뭐 이 경우 이제 끝까지 가는 거니까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구해야 되니까 이제 훈련할 때를 이제 염두에 둘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 플래그 이제 true로 켜져 있고 이제 프리딕트를 이제 쭉 하고 나면 그러면 이거 스코어까지 나올 거예요. 요 아파인 인스턴스까지 이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가 나오고 이때는 뭐 true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요 확률 분포로 바꿔주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구해줘야 되니까 이 로스 레이어 이제 그 순전파를 또 해주죠. 이때는 요 그 스코어하고 이제 라벨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손실함수 값을 리턴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역전파를 할 때는 이제 1로부터 출발을 해서 로스 레이어의 이제 역전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역전파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셀프 달 레이어스 이제 그 밑에 그 밑에 있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순서를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리버스드가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가 차례대로 그 아파인 인스턴스, 드랍아웃 인스턴스를 이제 취하면서 미분을 이제 밑으로 이제 흘려 보내고 또 이 각 층에서의 또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터 RNN LM 요 클래스를 이제 봤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그 훈련을 이제 하는 코드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배치 개수는 20개 그리고 단어의 벡터 표현이랑 요 히든 사이즈는 이제 650으로 동일하게 나와야지 우리가 그 웨이트 타임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트렁케이티드 백 프로포게이션 수로 타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시간 블럭으로 묶어야 되는데 그 시간 블럭의 그 길이가 이제 그 35 그리고 러닝 레이트 20 그리고 40 에폭 동안 훈련을 할 거고 그리고 그 기울기 폭발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클리핑 기법을 쓸 거고 그 임계값을 이제 0.25로 잡을 거고 드랍아웃 레이시오는 0.5 그러니까 입력된 신호를 이제 학습할 때마다 랜덤하게 이제 50% 죽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다 비슷하죠. PTB 데이터, 이제 훈련 데이터 불러오고, 이게 그 밸리에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게 불러오고, 뭐 요거는 그냥 안 쓸 거라서 그냥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뭐 이건 이제 앞에서 본 거죠. 요 이제 그 입력 데이터는 그 맨 마지막 단어를 이제 그 제거해야 되고, 그 라벨은 맨 처음 단어를 이제 제거를 해야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칸씩 밀려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보니까 베터 RNN LM, 요 방금 전에 본 거, 요거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그 인스턴스 이름은 이제 그 모델이 되고요. 옵티마이저는 SGD를 쓸 거고, 역시 그 RNN LM 트레이너 이 클래스가 불러와가지고 이제 그 훈련시켜주는 그 인스턴스 트레이너를 이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약간 다르네요. 이게 베스트 PPL, 퍼플렉시티죠. 가장 그 좋은 퍼플렉시티 여태까지 얻은 것 중에. 처음에는 이제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일단은 그 인피니티, 이게 무한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시켜요. 총 그 40에폭 동안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 트레이너 피트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이벨 퍼플렉시티로 이제 PPL을 구해요. 퍼플렉시티를 구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출력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앞에 거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이 베스트 PPL이 지금 구한 PPL보다 크면, 뭐 지금 맨 처음 단계에서는 당연히 크겠죠.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무한대니까, 그렇게 되면 이 베스트 PPL을 요걸로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가장 뛰어났던 것보다 이게 퍼플렉시티가 더 낮아지면 이 베스트 PPL을 더 뛰어난 퍼플렉시티로 이제 그 교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파라미터를 이제 저장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훈련을 또 시켜요. 또 이제 훈련을 이제 그 다음 에포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 PPL이 또 그 전 거보다 이제
더 좋아질 수 있까 낮아지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낮아지면 이제 또 베스트 PPL이 이렇게 또 업데이트가 되고 또 페라메타를 이제 그 전에 썼던 거에서 이제 성능이 더 좋았으니까 이제 덮어 쓰는 거죠. 근데 계속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이 PPL이 그 전에 했던 PPL보다 이제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또 높아질 경우에는 지금 얻은 그 퍼플렉시티가 베스트 PPL이 아니겠죠. 베스트 PPL이 이제 아닐 거예요. 그 이제 요 경우가 이제 해당이 안 되죠. 이게 더 작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요 else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학습을 더 시켰는데 이제 퍼플렉시티가 낮아진 게 아니라 더 높아졌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보폭이 지금 너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보폭을 그 나누기 4로 해서 그걸 다시 새로운 러닝 레이트 LR로 이제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폭을 이제 더 줄여가지고 더 쟁걸음으로 해서 더 조심스럽게 걸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앱버그로 또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또 이제 그 퍼플렉시티를 구해서 이제 만약에 또 이 베스트 PPL보다 이게 더 낮아지면 그걸 또 새로운 PPL로 두고 이제 페라메타를 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전에 거보다 이제 또 커지면 아직도 이제 러닝 레이트가 이제 너무 커다. 또 좀 뭐 쟁걸음으로 조심스럽게 가자 해서 또 이걸 4로 또 나눠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에다가 이제 그 퍼플렉시티를 이제 출력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라메타는 이 학습해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제일 그 좋은 그 퍼플렉시티, 가장 낮은 퍼플렉시티에 이제 해당하는 그 페라메타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역시 이제 학습을 시키면은 그 PTB 데이터셋이 포함한 OE 수가 이제 10,000개이기 때문에 대략 그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정도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뭐 첫 단계부터 안 넘어가네.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무려 이제 40 에퍽을 해야 되는데 1 에퍽에 1327번을 이제 그 학습을 해야 돼요. 아까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죠. 왜냐면 층을 지금 많이 깊게 쌓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하나에 넘어갔네요. 20일 넘어갔어요. 이거 언제 1327에다가 곱하기 40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략 그 10,000개에서 이 퍼플렉시티가 3797까지 큰 폭으로 이제 다운됐죠. 뭐 그 다음에도 처음에는 뭐 계속 큰 폭으로 이제 다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은 요거는 뭐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정지를 하고, 그 이벨 퍼플렉시티에서 이 모델 요거를 요 주석을 붙이고 요 주석을 이제 지울게요. 이게 베터 RNM, LM 요거 이제 방금 전에 본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퍼플렉시티를 이제 평가를 해 보면, 이 앞에서 이제 동일하게 한 건데 요거는 이 클래스를 RNM, LM이 아니라 이제 베터 RNM, LM 이 클래스 가지고 요 모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제 요 클래스 안에 왜 우리가 그 베이스 모델로 이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페라메타를 이제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파일 이름이 이제 우리가 뭘로 땄냐면 요 클래스 이름으로 이제 땄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 이름이 이제 RNM, LM이 아니라 이제 베터 RNM, LM 이게 그 며칠 동안 학습시켜가지고 이제 그 저장된 페라메타 이제 그걸 이제 불러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 퍼플렉시티를 이제 그 출력을 이제 하라는 얘기죠. 이거 편집을 해야 되겠네. 기다리는 시간을 이제 편집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퍼플렉시티가 75.76 이렇게 또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생각한 게 요거였죠. 요거는 그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RNN층은 그 장기 의존 관계를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그 그레디언트가 먼 과거까지 전달이 안 되고 기울기 폭발이나 기울기 소실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맞게 되는데, 그 RNN층을 이제 LSTM층으로 교체함으로써 퍼플렉시티를 이제 136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추가로 이렇게 LSTM층을 이제 2개로 이제 쌓고, 그리고 요 드랍아웃층을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오버피팅도 이제 억제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인베딩 층하고 그 아파인 층에서의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공유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퍼플렉스를 이제 76까지 낮추는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